자, 오늘 3단원 진도는 한 번에 나갈 거고 여기가 내용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기는 반응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와 B를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C를 생성물이라고 부르는 건 알죠? 반응식의 왼쪽에 있으면 반응물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생성물인데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뀐다. 자, 그러면 이미 생성된 C가 거꾸로 다시 A, B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C가 됐다가 다시 뒤집어져서 반응을 할 수는 없나요? 이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반응이 있고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반응이 있어요.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반응은 대표적인 예로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 수증기가 다시 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쵸? 이런 것들. 얘네는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반대 화살표를 표시해 주거든요. 양방향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면 얘는요. 갔다 올 수 있다.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반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을 정반응이라 그래요. 왼쪽으로 되돌아오면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양쪽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가 다 돼. 정반응, 역반응이 다 돼. 이런 반응을 1번 가역반응이라고 불러요. 한 번 갔다 되돌아올 수 있는 반응. 이게 가역반응이에요. 그럼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종이를 불태웠다. 내가 여기에 불 붙여서 화를 텄어. 재가 됐어. 이거 다시 종이로 되돌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죠?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 반응. 정반응은 되는데 역반응이 안 돼. 이거의 정반대말이겠죠? 비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연력학체 2법칙 그렇죠. 비가역 반응이 비가역인 이유는 연력학체 2법칙에 위배되어서 그런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반응은 이제 대부분 가역 반응만 배우거든요. 비가역 반응에 딱 4개가 나와요. 가면 못 돌아오는 거. 자, 비가역 반응에 딱 4가지. 1번 지금 얘기한 연소. 불타는 건 한 번 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예를 들어 반응을 시켰는데 기체가 나왔어. 근데 이게 공기 중으로 날아갈 거 아니에요? 날아간 기체를 다시 다 잡아와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체가 나오는 반응은 비가역입니다. 기체를 다시 잡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울 반응이지만 중화 반응. 이걸 3월에 배울 건데 산하고 염기를 섞었더니 합쳐서 물이 되었다. 이런 걸 중화 반응이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비가역에 속하고요. 그 다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앙금 생성 기억나요? 한 번 섞어서 앙금이 됐어. 얘네가 다시 알아서 쪼개져가지고 두 개로 도로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비가역. 화학에서는 비가역 반응 이렇게 4개를 외워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 가역 반응만 배울 거예요. 이거는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가역 반응의 예시로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기가 이것도 중학교 때 하지만 어디 갔니?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지만은 플라스크에 물을 담고요. 뚜껑을 닫아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증발됩니까? 안 됩니까? 증발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되는데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계속 증발되진 않아요. 처음에는 물이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더 이상 안 줄어드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뚜껑이 열려 있으면 계속 증발이 돼서 없어질 거야. 근데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증발이 되다가 나중엔 안 되는 순간이 와요. 자, 진짜 증발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증발은 계속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지금
증발될수록 수증기가 많아지잖아? 수증기가 많아지면 수증기였다가 다시 물로 되돌아오는 애들도 생기거든요? 가기만 하지 않아요. 도로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수증기가 많아지면요, 증발하는 애랑 되돌아오는 애가 같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증발이 되고 있는 건데 되돌아오는 애랑 속도가 같아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얘를 갖다가 증발 속도와, 자 여러분, 수증기에서 도로 물로 되돌아오는 걸 뭐라 그래요? 수증기가 물이 된다. 액화. 좋아요. 근데 이 표현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액화라고도 부를 수 있고 또 뭐라고도 부르죠? 수증기가 물방울이 된다. 응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응결된다. 아니면 우리 화학에서 이제 어떤 표현을 많이 쓸 거냐면 응축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면 겉으로 볼 때는 증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로 되고 있는 건데, 우린 이걸, 자, 상태 변화죠? 액에서 기가 됐다, 기에서 애가 됐다. 상태 변화 속도가 같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상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졌어. 상태 변화가 평형이 됐어. 상평형에 도달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됐습니까? 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물에다가 설탕을 녹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녹아요. 근데 계속 녹진 않죠. 나중에는 더 이상 설탕이 안 녹는 순간이 와요. 넣다 보면. 그럼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녹고 바닥에 설탕이 이렇게 쌓이는 순간이 오겠죠? 진짜로 안 녹고 있는 걸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 설탕 계속 녹고 있어요. 근데 뭐 물에 녹아있는 설탕도 도로 오는 애, 도로 이렇게 고체 설탕으로 나오는 애가 있는 거예요. 녹는 속도와 다시 나오는 속도가 지금 같아진 거라서 안 녹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자, 이때 물에 녹는 건 용해죠, 용해. 용해 속도와, 자, 녹아있던 놈이 도로 고체로 나오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녹아서 안 보이던 애가 다시 고체가 돼서 나와. 이거 뭐라 그래, 두 글자? 이거 중학교 때 석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석출? 석출량 이런 거 계산 하셨던 기억이 나죠? 석출 속도 이렇게 배워요.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똑같아서 겉으로 볼 때는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녹고 있는 거예요. 응? 이런 걸 우리가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 그래요. 용해 평형.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 아까 액체 기체 왔다 갔다 하는 건 상평형, 녹았다가 석출되는 건 용해평형. 근데 아시다시피 상평형과 용해평형은 둘 다 어쨌든 물리변화죠. 물리변화. 화학변화에서도 평형이 될 수 있어요. 화학변화의 평형은 여기 밑에 3번을 보시면 돼. 이 뭐냐면 NO2라고 해서 이게 이산화질소라는 기체인데, 기체 자체가 원래 색깔이 있어. 젓갈색인데 이 NO2를 그릇에 가만히 넣어놓고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스스로 점점 N2O4라는 기체로 변해가요. 색깔이 무색으로. 그럼 계속 변해서 나중에 완전히 다 무색이 되냐? 그건 또 아니고, N2O4가 생기면 역반응도 시작된다? N2O4도 도로 NO2로 가는 애가 생겨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와.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 더 이상 색깔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왔다 갔다 속도가 같은 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화학 변화에서 평형이 일어났다. 우리는 이걸 화학 평형이라고 합니다.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결국은 다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져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거든요. 그러면 평형의 종류가 너무 많다. 한 단어로 부르면 안 됩니까? 자, 이 모든 평형을 다 합쳐서 부를 수 있는 말 2번에 들어갑니다. 동적 평형이에요.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평형 다 합쳐서 그냥 동적 평형 이렇게 부르면 돼요.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얘네 두 놈이 기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크를 갖다가 봐요. 더운 물에 넣었더니 색이 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색이 진해졌다는 건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났단 얘기냐?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났단 얘기냐? 색이 진해졌대. 어떤 게 더 많이 일어났단 소리예요? 아니, 젓갈색 기체와 무색 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점점 색이 진해져. 어느 쪽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 거야?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단 얘기죠. 맞습니까? 즉 더운 물에 넣었더니 젓갈색이 진해졌다. 이걸 역반응이 이땐 더 잘 일어났구나.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는 역반응이 우세했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났다. 역반응이 우세했다. 그럼 거꾸로 여기 봐라. 얼음물에 넣었더니 색깔이 옅어졌댄다. 이때 무슨 반응이 우세했다? 정반응이 우세했다 이 소리죠? 얼음물에서 색이 옅어졌어? 정반응이 우세했다. 그럼 어찌됐든 역반응 정반응이 다 일어나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얘는 왔다리 갔다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무슨 반응? 아, 이거 가역반응이네. 그 이유 역반응과 정반응이 모두 일어나니까. 온도만 바꿔주니까 역반응 정반응이 다 됐죠. 가역반응이에요.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 조건이 바뀌어야 정반응 역반응이 되면 이건 비가역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데 조건이 변해도 역이 안 돼야 비가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건을 변화시켰더니 정반응 역반응이 다 돼? 이런 가역이고 조건을 변화시켜도 역반응이 안 돼? 그럼 비가역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역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자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시작했대요. 왜겠어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정반응, 역반응이 다 되는데 양쪽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언젠간 같아져요. 즉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한 겁니다. 동적 평형에 도달을 해서 더 이상 색이 같아지지 않는 순간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넣어도 계속 진해지지 않아요. 나중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순간이 오고 찬물에 넣어도 계속 연해지지 않거든요. 일정한 순간이 와요. 양쪽 다 동적 평형에 도달을 언젠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누가 반응하여 누구로 변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가가 나로 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그쵸? 처음에 봐라. 가만 넣었어. 처음에 애초에 가만 넣었어. 나는 없었어요. 근데 가가 없어지고 나가 생기잖아요. 가가 나로 변하는 중인 건데 자, 여기서 가가 과연 A일까요? B일까요? 이거 무조건 A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용기에 A만 넣었어. 그럼 이 A가 시간이 흐르면 B로 변하겠지만 만약에 애초부터 용기에 B만 넣잖아요? 그럼 B가 A로 변하는 반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역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A부터 넣었다고 보면 안 되고 이게 가가 A인지 B인지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될까? 자, 이때 계수를 보시는 거야. 얘네 2대 1의 비율로 반응하는 관계 아니에요? 가 좀 보세요. 가. 5에서 이게 지금 더 이상 양이 안 변하는 순간이 평형에 도달한 거잖아.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얘 얼마나 반응에 참여했나 좀 보세요. 이만큼 반응이 없어졌어. 그때 나는 얼마 생겼나 보세요. 1 생겼죠? 2대 1의 비율로 반응. 이걸 보시는 거야. 얼마나 없어지고 얼마나 생겼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와 나가 2대 1로 반응했잖아요. 2대 1, 2가 붙은 애가 A예요.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무조건 반응물이 A일 필요가 없어요. 2대 1, 얘가 A고 얘가 B구나. 이유를 서술하라고 그러면 가와 나의 반응 비율이 2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했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평형에 도달을 한 거예요. 여기 일정하게 더 이상 안 변하는 순간 평형에 도달했다고 반응이 멈춘 거냐? 아니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그냥 같아서 안 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인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럼 봐봐요. 반응 시간 T1과 T2에서 역반응 속도분의 정반응 속도. 여러분, T2는 이미 평형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T2는 역반응과 정반응 속도가 지금 어때? 똑같겠죠? 그러니까 T2에서는 이걸 계산해보면 딱 얼마가 나오게 돼 있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평형에 이미 도달했으면 무조건 이게 1이에요.
근데 T1은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이잖아? T1은 무슨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중이야, 아직까지는? A가 줄고 B가 늘고 있다는 건 무슨 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고 있다? 얘가 줄고 얘가 는다니까요? 정반응이 더 아직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아직까지는. 그죠? 그럼 T1에서는 역반응분의 정반응을 했을 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1보다 크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정반응 속도가 크니까. 따라서 T1과 T2에서 요 값을 비교하라 그랬으니 T1이 T2보다 이 값이 커요. 왜냐? 이거 서술하시면 되죠? T1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고, 왜냐면 평형이니까. T1은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 자 5번 이제부터 잘 봐요. 화학 평형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곱배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부터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반응물의 농도 곱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곱의 비, 이게 이름은 평형상수인데요. 이 평형상수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7번의 화학반응식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7번 요 그래프 좀 봐봐라. 이걸로 이제 화학반응식을 여러분이 세우셔야 돼. 일단 누가 반응물이고 누가 생성물인 거야? 아니 없어지는 애가 반응물 아닙니까? 누가 반응물이에요? A. 그리고 BC가 생기고 있잖아요. BC가 생성물인 거죠? 그럼 반응물을 왼쪽에 쓰고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는 게 오른쪽에 쓰는 게 화학 반응식 아닙니까? 일단 써요. 쓰시고 여러분 이게 반응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안 변하는 순간이 오죠. 평형에 도달을 하잖아요, 얘네가. 평형에 도달했다는 건 일단 역반응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역반응이 안 되면 닿을 때까지 무조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 1단원에서는 두 놈 중에 한 놈 닿을 때까지 무조건 반응시켰었잖아. 그치? 근데 평형에 도달하면 A, B, C가 다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역반응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역반응이 된다는 얘기니까 일단 반대방의 화살표를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계수를 쓰셔야 돼. 계수를 쓰시는데 계수는 뭘 보는 거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양을 보는 거죠. A 좀 보세요. 얘 얼마 참여했냐면 3. 그지? 마지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줄었냐가 중요한 거야. 얘 3 줄어들 때 BC는 얼마씩 늘었나 보세요. B는 얼마 늘었어? 1 늘었고요. C는 2 늘었어. 3, 1, 2 이게 계수비예요. 얼마나 참여했냐. 그래서 A는 3, B는 1인데 1은 우리 안 쓰니까. 그리고 C가 2. 이렇게 써야 화학반응식 완성. 원래는 뒤에 뭐 상태, 괄호 열고 기체 이런 것도 써줘야 되지만 다 기체라고 문제에 알려줬으니 우리가 생략할게요. 여튼 화학반응식을 써요 일단. 그 다음에 요 화학반응식을 이용해서 제가 평형상수를 지금부터 구해볼 거예요. 평형상수는 대문자 K로 써요. 요건 약속입니다. 평형상수는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반응물의 농도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응물이 A잖아요. 분모는 반응물이 들어가는데 A의 농도의 곱이라 그랬잖아. A의 농도가 들어가고 앞에 얘가 계수가 3이 붙어 있잖아요. 요 계수가 지수로 들어가요. A 몰롱도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모에는 반응물. 자, 그 다음 분자에는 생성물 B하고 C가 들어가요. B의 몰롱도하고 얘는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지수도 1. 그래서 생략하고 안 쓰고. 또 생성물 C의 몰롱도 얘 계수가 2잖아요. 이게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분모의 반응물, 분자의 생성물 넣으시고 계수가 자기의 지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평형상수식이에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마다 평형상수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데 무슨 숫자를 넣는 거냐면 그래프를 보세요. 저게 왜 이름이 평형상수겠어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형에 도달했을 때. 중요한 건
그래프 자체가 농도 그래프이기 때문에 저 숫자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농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형 도달했을 때 농도. 그러면 A는 평형에 도달하면 1이잖아요. 1 농도가 지금. 그러면 여기에 1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B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BC가 똑같이 2네요. 그럼 BC 자리에 다 2를 넣어요. 2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 그죠? 얘는 평형상수 8이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은. 어렵지 않죠? 반응물의 농도, 분해 생성물의 농도하고 개수를 지수로 집어넣은 다음 평형 농도를 넣어서 계산해주는 값을 평형상수라 그래요. 뭐 어렵습니까? 반응식만 세우면 평형상수는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평형 농도 주어지니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요. 이게 평형상수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이게 반응물의 농도고 분해 생성물의 농도고 이게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 평형상수는 다시 위로 5번으로 가면 자 온도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에 의해선 평형상수가 안 바뀌어요. 근데 온도가 변할 때만 평형상수가 변해요. 그래서 얘는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돼. 농도는 평형상수에 아무 영향 없어요. 압력 이런 것도 영향 없어요. 무조건 온도에 의해서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온도에 동그라미. 됐습니까? 자, 그리고 평형상수 계산할 때 여기 6번 고체, 액체, 용매. 용매랑 액체랑 사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액체에다 고체를 녹인 게 용액이니까. 이거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체 A, B, C도 당연히 기체라고 각 기체라 그랬으니까 다 전부 기체라고 문제 준 거라서 원래는 이 뒤에 기체가 붙어야 되는데 제가 생략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가 고체야. 그러면 평형상수식 쓸 때 고체는 안 넣는 거예요. 이렇게 평형상수식 쓸 때 고체는 빼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상수식을 쓰실 때요. 뒤에 고체나 액체, 리퀴드 있죠. 이런 거 붙어있는 애들은 상수식에 안 넣는 거예요. 그럼 상수식에 넣는 애는 기체 붙은 애들, 그리고 우리 왜 여기는 없지만 AQ, 수용액 붙은 애들, 이런 애는 상수식에 넣고 고나 액은 빼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고액 붙은 애는 상수식에 넣는 게 아니다. 응? 용매랑 액체는 어차피 같은 말이기 때문에 고액은 상수식에 넣지 말고 기랑 수용액만 넣어라. 근데 여러분 거의 아마 기체에 나오는 애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얘를 갖다가 기체 0.3몰, A 0.3몰, B 0.3몰을 넣었대요.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렇게 넣으면 정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역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C를 애초에 안 넣었는데? C가 있어야 역반응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그지? 처음에 C가 없어요. A라고 B만 넣었잖아요. 당연히 정반응이 시작이 돼요. 정반응 일어나다가 C가 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역반응이 시작이 되는 거지. 처음엔 정반응이 우세하게 먼저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A, B밖에 안 넣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자, 정반응 진행될 때 이제 요걸 갖다가 얘네가 진행되다가 C가 어느 정도 생기면 역반응도 일어나면서 나중에 평형에 도달을 하긴 할 거예요. 평형에 도달할 때 얘네들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일단은 처음 할 때 전반후식 썼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얘가 전반후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우리 전반후식 쓸 때는 여기다가 처음에 0.3월 0.3월 해갖고 0.4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러분 주의할 점. 여기는 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도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는 기억나죠?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부피분의 몰수를 해서 원래 넣어야 돼요. 근데 얘가 부피가 1리터니까 1로 나눠봐야 그냥 0.4라서 0.4가 들어가는데 이게 0.4가 그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부피 1리터로 나눠갖고 0.4 몰농도로 바꿔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부피가 1리터가 아니라 막 2리터였으면 이거 2로 나눠갖고 0.2로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농도가 들어가는 거지 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부피가 1이 아니면 꼭 나눠서 넣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근데 현재는 부피가 1이니까 1분의 0.4몰 해갖고 0.4몰 농도 들어가요. 이거 나눠서 들어간 거예요, 부피로. 얘도 0.4몰 농도가 처음에 들어있었어요. 뭐 C는 처음에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없었고. 이제 반응이 일어날 건데 전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C를 넣은 적이 없으니까. 얘가 X만큼 반응했다고 칩시다. 그럼 B는 얼마 반응해요? 여러분 반응은 계수 B대로 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 전반 후랑. A가 X 반응하면 B 얼마 반응해요? X 반응하죠. 똑같이 1대1로 반응하니까. C는 얼마 생성이에요? 2X 생성이죠? 1대1대2로 반응하니까. 자, 반응이 끝났어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운 전반후랑 뭐가 다르냐? 전반후는 둘 중에 한 놈 다 쓸 때까지 무조건 반응을 했었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 평형에 도달하고 나면 세 놈이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4 마이너스 X 남고 얘도 0.4 마이너스 X 남고 얘는 2X 생긴 상황에서 평형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제 더 이상 양이 안 변하는 순간이 오는구나. 정반응, 역반응이 속도가 같아져서 이때 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요 농도를 이용해서 이제 평형상수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평형상수 K는 반응식 보고 식 세우는 거죠. 반응물의 농도고 여긴 반응물이 A, B니까 A, B가 분모에 들어가요. 모두 개수가 1이니까 지수는 1, 1이고 생성물의 농도 C 그리고 얘는 개수가 2니까 지수에 2가 들어갑니다. 그래놓고 여기에 뭐 집어넣어? 이거 평형 농도.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도달했을 때 이 농도가 되었다. 평형 농도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A의 농도 0.4-X B의 농도도 0.4-X 평형에 도달했을 때 C가 2X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평형상수가 얼마다? 문제에 알려줬어요. 64라고. 이게 64가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X가 나와요. 설마 이거 제곱을 다 풀지 않겠죠? 양변에 루트를 씌우셔야죠. 0.4-X분의 2X를 했더니 8이다. 요걸 계산하시면 X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죠? 그럼 X를 이 식을 풀어갖고 구하신 다음에 2번 평형 농도를 구하라는 게 결국 요거를 A 평형 농도 얼마, B 평형 농도 얼마 구하라는 거잖아요. X 구하시면 저 자리에 X 넣으면 저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평형 농도 구해서 평형상수식에 집어넣으시면 아 얘는 평형상수 64라 그랬으니까 이게 64가 나오면 되는구나. X 구하면 되고 X 자리에 얘네 다 집어넣으시면 그게 평형 농도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이 반응의 화학 반응식 똑같은 거 해봅시다. 이제 연습이에요, 연습. 누가 반응물이에요? 누가 반응물이에요? AB가 반응물이죠? 반응물을 왼쪽에 쓰시고 화살표 하신 후 생성물 쓰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평형에 도달을 했다는 건 역반응도 된다는 얘기니까 양쪽 화살표 하시고 그다음 개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어떻게 되냐? 자, A가 얼마 반응? 2 반응. 전체를 보는 게 아니죠. 얼마 반응이 0.2구나. 0.2 반응. 그 다음 B가 0.1 반응할 때 C가 얼마 생겼나 보세요. 0.4. 2대 1대 4. 이게 얘네들의 개수인 거예요. 그래서 2대 1 생략하고 안 쓰죠? 4. 여기까지 쓰면 이제 화학 반응식. 원래는 뭐 기체 붙여야 되는데 다 기체라고 문제 했으니까 일단 생략을 합시다. 그래놓고 이제 평형상수를 구해요. 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K. 자, 반응물의 농도고 A 제곱이죠. 앞에 2 붙었으니까 B는 없고 다음 C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무슨 숫자 넣어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AB부터 갑시다. AB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가 A가 0.2, B가 0.1. 그래서 얘가 0.2의 제곱 곱하기 0.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C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0.4가 돼요. C자리에 0.4가 들어가는 거죠. 0.4의 4제곱. 이걸 또 다 4제곱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0.2의 제곱 곱하기 0.1 0.4는 2 곱하기 0.2와 같잖아요. 4제곱. 그런 다음 제곱 나눠서 약분하셔갖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얘 이제 평형상수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계산은 알아서 해보시고 자 이제 10번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 그렇다면 평형상수 구하는 법은 알았습니다. 이 평형상수는 도대체 어디에 써먹는 겁니까? 자 이걸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평형상수 어디 써먹는 건지 여러분 10번에 이거 화학 반응식부터 세워볼게요. 얘 반응식 어떻게 돼요? 반응물 A 플러스 B 하고 생성물이 C고 양방향 화살표 왜냐면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해주시고 개수비가 1대 1대 2인 것까지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식이 되잖아요. 그럼 화학 반응식을 쓰고 일단 여기 썼죠. 평형상수를 구하시오. K값 구해볼게요. A 몰농도 B 몰농도 분의 C 몰농도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 자리에 평형농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AB 평형에 도달했을 때 1되고 C는 2돼요. 그럼 AB 자리에 1 넣고 C 자리에 2를 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평형상수가 4인 반응이에요. 여기까지 해놓고 이 평형상수를 뭐 하는데 써먹는 거냐면 자 내가 1리터 용기에 2몰, 2몰, 3몰을 넣었대요. 여러분 그럼 A, B, C를 다 넣었으니까 정반응도 되고 역반응도 되고 두 개가 다 될 수 있잖아요. 자, 얘를 2몰, 2몰, 3몰 넣으면 정반응이 우세할까요? 역반응이 우세할까요?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 역반응이 더 잘 일어날까를 예측을 하려면 뭘 해봐야 되냐? 식은 평형상수랑 똑같아요. 평형상수랑 똑같아요. 근데 평형상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를 집어넣는 거라면 얘는요. 그러니까 평형에 도달하기 전 초기 농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A 2몰, B 2몰, C는 3몰의 제곱 똑같은 식에다가 평형 농도가 아니라 처음 농도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게 4분의 9가 돼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Q라고 쓰고요. 반응 지수라고 하거든. 반응 지수. 평형상수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로 계산하는 거고 반응 지수는 평형 도달하기 전 얼마 넣어줬냐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면 4분의 9가 나오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평형상수가 아까 얼마였어? 4였잖아요. 평형상수 K가 4였단 말이에요. 평형상수가 반응 지수보다 크잖아요. 이 반응 지수라는 숫자는 항상 평형상수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평형상수가 반응 지수보다 크니까 얘가 평형상수가 되려면 분자는 커지고 분모는 줄어야 평형상수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분자가 뭔데요? 생성물. 분모가 뭔데요? 반응물. 생성물은 늘리고 반응물은 줄여야 평형상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생성물을 늘리고 반응물을 줄이려면 어느 쪽 반응이 우세해야 돼요? 정반응, 역반응? 생성물 늘리고 반응물을 줄여야 돼요. 정반응이 우세해야겠죠? 아, 얘는 정반응이 먼저 우세하게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반응 지수를 구해보면 평형상수보다 작아? 그럼 정반응을 빨리 일으켜서 생성물 늘리고 반응물 줄여야 평형상수와 같아지겠구나. 그래서 이 반응 지수라는 걸 구해봤을 때 이게 평형상수보다 작잖아요?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뜻이고 반응 지수를 구했는데 이게 평형상수보다 크잖아요? 그럼 역반응이 일어나서 분자를 줄이고 분모를 늘려야 평형상수처럼 돼요. 역반응이 우세하고요. 반응 지수를 구했는데 딱 평형상수랑 똑같잖아요? 얘는 지금 평형상태가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둘이 식은 똑같은데
평형 농도를 넣냐 아니면 처음 농도를 넣냐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죠? 뭔 얘긴지. 그래서 원래 농도를 넣어서 평형상수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용하여 얘가 정반응이 우세할 거냐 역반응이 우세할 거냐를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오케이?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봐요. 처음에 1번 실험 좀 봐봐. 0.3, 0.3, 0.2 넣었는데 평형 농도가 0.2, 0.2. 야, 이게 아까 그 그래프랑 뭐가 다르니? A는 0.3에서 0.2가 됐으니까 0.1만큼 반응했잖아. B는 0.3에서 0.2가 됐으니 얘도 0.1 반응하고 C 좀 봐라. 얼마 생겼나? 0.2에서 0.4가 됐으니 0.2가 늘었잖아요. 1대 1대 2의 비율로 반응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계수예요. 그래프로 줬을 때는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 표로 줘도 마찬가지예요. 1대 1대 2로 반응했네. 이게 계수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정반응이 먼저 일어났죠? A, B는 줄고 C가 늘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일단 계수가 나왔어요. 화학반응식의 계수 112. 여기까지 확인이 됐고 112. 계수가 나왔으니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위에 반응식을 보시면 A 몰농도 곱하기 B 몰농도 분의 A 곱하기 B 분의 C의 몰농도는 제곱이 붙어요. 지수가 계수가 2니까. 그리고 여기다 무슨 숫자를 넣어야 평형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위에 표에서 어떤 숫자를 넣어야 돼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요거는 평형에 도달했을 때 농도. 그죠? 0.2, 0.2, 0.4. 원래 농도 말고 평형에 도달할 농도를 넣어야 평형상수가 되죠. 0.2, 0.2, 0.4를 집어넣어요. 0.2, 0.2, 0.4의 제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04분의 0.16이기 때문에 4가 나와요. 평형상수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 놓고선 이제 3번. X를 예상해라가 무슨 말이냐. 2번 실험을 할 때 내가 요렇게 넣었잖아요. 정반응이 우세하겠니 역반응이 우세하겠냐를 먼저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번 실험에 예측을 하려면 뭘 구해? Q를 구해야죠. 식은 얘랑 똑같으나 반응지수 식은 얘랑 똑같으나 초기 농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그럼 얘 2번 실험에서 초기 농도가 0.4, 0.4, 0.5거든요. 요걸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0.4, 0.4, 0.5의 제곱을 넣은 다음 계산을 때리면 이게 0.16분의 0.25가 되면서 16분의 25가 나와요. 그래놓고 누구랑? 아까 위에서 구한 평형상수랑 비교. 어차피 얘네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이나 평형상수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평형상수를 구했을 땐 4였거든요. 이거 4보다 작잖아요. 그럼 반응지수가 평형상수보다 작으니 이 반응은 무엇이 우세하겠구나. 정반응이 우세하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C값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증가 감소. 증가를 하겠구나. C가 생성물이니까. 그럼 X값은 범위가 최소한 0.5보다는 크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늘어나겠죠. 정반응이 우세하니까. 어떤 식인지 알겠죠?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럴 때 써먹는 게 평형상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채워보실 건데 이번에는 C만 넣었어요. C만. 그리고 1몰농도 이미 몰농도니까 뭐 굳이 부피로는 안 나눠줘도 되고요. C만 넣었어. 그럼 당연히 무슨 반응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정반응입니까? 역반응입니까? 당연히 여기에요. A, B를 안 넣는데 정이 어떻게 돼요? 그죠? C밖에 안 넣기 때문에 역반응부터 시작이에요. C를 얼마 넣냐? 1몰 정도 넣었단 말이죠. A, B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C가 줄고 A, B가 느는 거잖아요? C가 줄고 A, B가 늘어요. 역반응이니까. 그래서 A, B가 X만큼 생길 때 C는 얼마 줄어드는? 2X 줄어드는. 왜? 개수비가 1대 1대 2니까. 개수비 따라가는 건 똑같아요.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누가 생기고 누가 없어지냐의 차이일 뿐. 그래서 평형에 도달했더니 얘 X 되고 얘 얼마 돼요? 1-2X. 이게 평형 도달했을 때예요. 요거를 평형상수식에 때려 넣는 거죠. 자, K는. 그리고 여러분 역반응이라고 해서 C가 분모로 가는 게 아니에요. 평형상수는 항상 정반응 기준으로 계산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반응물인 거예요. X, 그러니까 AA, AB. 여기 A와 B의 몰농도분의 C의 몰농도의 제곱. 이건 똑같아요. 역반응이라고 분모에 C가 가는 게 아닙니다. 평형상수 계산은 항상 반응식 정반응 기준으로 계산이에요. 그래서 평형상수 X, 평형농도 X 곱하기 X의 1-2X의 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아까 위에서 구한 이 반응의 평형상수 얼마였어? 4였죠? 이게 세트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위에서 구한 평형상수 4. 그럼 이거 다 루트 씌워갖고 x분의 1-2x는 2 해서 x를 구하면 끝. 자, 이제 평형 이동은 상수보다 쉬우니까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어.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양이 안 변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중이에요. 근데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내가 예를 들어 뭔가 하나를 바꿔버리는 거야. 만약에 A와 B가 있는데 C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물론 이제 평형이니까 역반응이잖아요. 이런 반응이라고 치면요. 지금 평형에 도달을 했으면 얘 상태가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중일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여기다가 A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A를 첨가를 해버렸어요. A 양이 바뀌었잖아요. 평형이었는데 A를 더 넣었어. 자, 이 반응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A 양이 늘었잖아요. 늘어난 게 싫은 거야. 야, A가 늘어났어? 싫어. 줄여야지? 그러면 A를 줄이고 싶으면 정반응을 해야 되겠니? 역반응을 해야 되겠니? A를 줄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정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반응을 해야 A, B가 줄고 C가 늘지 않겠습니까? A를 첨가했어? A를 줄여야지? 줄이는 방향으로 정반응을 막 우세하게 진행시켜서 새로운 평형이 될 때까지 가요. 내가 A를 첨가하면 평형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평형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A를 넣은 게 아니라 이 중에서 A를 뺐어요. A만 치워냈어. 자, 그럼 A가 줄었죠? 줄어드는 것도 싫은 거야. 늘어나는 것도 싫고 줄어드는 것도 싫어. 자, A가 줄었지? 늘려야겠어. 어느 쪽 방향을? 그러죠. 그때는 역방향이 우세하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야. 이해되지? 하여튼 뭔가 변화시키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을 빨리 도달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평형이 도달된 상태예요. 평형 상태에서 내가 압력을 높여버렸어요. 압력을 빵 높이면 압력이 높아진 게 싫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낮춰야지. 여러분, 압력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 들어있는 분자 수를 줄여야 돼요. 어느 쪽 반응을 진행시키면 분자 수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정반응을 진행시켜야 개수가 지금 여기 합쳐서 2인데 얘가 1이잖아요. 두 분자 반응하여 한 분자 생기는 반응이니까 정반응을 진행시키면 분자 수가 줄어요. 그럼 압력이 감소하겠죠. 정반응이 막 일어나요. 반대로 내가 압력을 낮췄어. 싫어. 높여야지. 그럼 이번엔 분자 수를 어떻게 늘려야겠죠? 무슨 반응이 우세하겠어? 여기만 우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변화시키는 걸 싫어해. 그걸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키려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내가 온도를 높였어요. 온도를 높여버렸어요. 이 반응은 정반응 기준 발열 반응이라고. 이거 문제에 알려줘요. 여러분,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발열의 반대말이 뭐예요? 흡열. 흡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는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발열 반응입니다 라고 쓰면 정반응이 발열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내가 온도를 높였어요. 높아지는 거 좋아, 싫어? 싫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낮추고 싶어요. 낮추려면 흡열 반응을 해야겠어요? 발열 반응을 해야겠어요? 온도를 내가 낮추고 싶어요. 흡열해야겠죠? 흡열이 정이에요, 여기에요? 여기죠? 역반응을 막 진행시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인지 알겠어? 압력을 변화시켰어? 압력을 줄이려고 해. 분자수가 적어지는 쪽으로. 온도를 변화시켰어? 높였으면 낮추려고 하고 낮췄으면 높이려고 하고. 하여튼 무조건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반응을 진행시킨다. 이렇게 1번 화학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내가 농도를 변화시키는 건 아까처럼 뭐 A를 넣거나 빼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농도를 변화시키는 거야. 아니면 압력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예요. 농도를 바꾸든 압력을 바꾸든 온도를 바꾸든. 자, 뭔가 하나 바꿔요. 그러면 얘가 평형이 깨지는 거예요. 깨져서 다시 평형을 이루고 싶어 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평형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형 이동.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평형 이동이라 그러고. 자, 지금 평형인데 내가 반응물을 집어넣었어요. 반응물이 늘어났죠? 싫어! 줄여야지. 반응물을 줄이려면 정반응해야 돼요? 역반응해야 돼요? 반응물을 줄여야 돼. 그럼 정반응이에요? 역반응이에요? 원래 반응물을 줄여야 돼. 정반응해요? 역반응해요? 반응물을 줄여야 돼요. 정반응을 해야죠. 즉 반응물을 첨가하면 이걸 줄이려고 평형을 정반응 쪽으로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정반응이 이제 우세하게 막 진행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일단 봐요. 이번에 온도를 높였어요. 싫어. 낮춰야지. 그럼 무슨 반응 해야겠어?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흡열해야죠. 그럼 평형은 흡열 반응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온도를 낮췄어. 싫어. 이번엔 높여야죠. 무슨 반응 하겠어요? 발열 반응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무조건 싫어하는 방향으로. 응? 왜요? 자, 이번엔 압력을 높였어요. 싫어. 낮추고 싶어. 그럼 분자수가 늘어야겠어? 줄어야겠어? 지금 압력을 높였어요. 나 낮추고 싶어요. 그럼 내부의 분자수를 늘려야 압력이 낮아져요? 줄여야 압력이 낮아지죠. 분자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압력을 높이면 몰수는 감소하는,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 왜? 압력을 낮추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시한 조건을 변화시키면 어느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할지 해봅시다. N2O4를 제거했대. 지금 평형이 도달한 상태에서 얘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줄었죠? 줄어드는 거 좋아? 싫어? 싫어? 그럼 다시 늘려야지? 어느 쪽 방향이 우세하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여기예요. 다시 내가 얘를 줄였어요. 줄어드는 거 싫어? 늘려야지? 이거 늘리고 싶으면 정반응해야 돼요? 역반응해야 돼요? 정반응. 이 경우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습니까? 응? 자, 아르곤. 아르곤이 몇 쪽이더라? 그죠? 여러분 18쪽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비활성기체. 그러면 아르곤은 첨가해봤자 얘네랑 반응도 안 하고 18쪽은요 얘네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8쪽 비활성기체는 첨가해봐야 평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18쪽은 전체 평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엔 부피를 줄여 압력을 높였어. 싫어. 낮춰야지. 그럼 압력을 낮추려면 분자수를 늘려요? 줄여요? 압력을 낮춰야 돼요. 분자수. 압력을 낮춰야 돼요. 분자수. 줄여야죠. 여러분 분자수가 많으면 충돌의 수가 높아져서 압력이 증가하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압력을 낮추려면 분자수를 줄여야 돼. 자, 분자수를 줄이려면 정반응 시켜야 돼요? 역반응 시켜야 돼요? 이 반응에서. 분자수 줄여야 돼요. 분자수 줄여야 돼요. 2에서 1로 줄여야 돼요. 정반응 시켜야죠. 역반응하면 1에서 2가 되는데 느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압력을 높였어. 싫어. 낮춰야지. 그럼 분자수를 줄여야지. 정반응해야 줄죠. 지금 여기서는. 개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온도를 높여요. 싫어. 낮춰야지. 그러면 온도를 낮추려면 흡열 반응해야 돼요? 발열 반응해야 돼요? 흡열해야 되죠. 근데 얘가 흡열이냐 발열이냐 원래 문제에서 이제 알려주는데 제가 이거 예전 화초 때 만들어 놓은 거라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 델타 H 뭔지 몰라도 좋으니까 이거 여러분들 지금 안 배우거든요. 요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발열이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 값이 마이너스면 발열이란 뜻이고 플러스면 흡열이란 뜻이거든요. 당연히 정반응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게 마이너스니까 정반응 기준 발열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온도를 높여놨잖아요. 낮추고 싶어요. 그럼 무슨 반응을 우세하게 해야 돼요? 흡열을 해야 되죠. 정반응이 발열이니까 역반응은 당연히 흡열이지 않겠어요? 얘는 역반응을 우세하게 해줘야 돼요. 온도를 높였어? 낮추고 싶어. 근데 낮추려면 흡열을 해야 돼. 아, 역반응이 흡열이니까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겠구나. 정이 발열이면 당연히 여기 흡열인 거예요. 정이 흡열이면 여기 발열인 거고. 오케이? 무조건 반대인 거예요. 이해했어, 여러분 이거? 딱 3개밖에 없어요. 뭘 집어넣었다. 늘리고 싶어. 아니면 뭘 제거했다. 걔를 줄이고, 집어넣으면 줄여야 되고, 뭔가를 제거하면 늘려야 되고, 하여튼 무조건 방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압력을 높여서 분자수를 줄여야 되고, 압력을 낮춰서 분자수를 늘려야 되고, 온도를 높여서 낮춰야 돼. 그러려면 흡열, 온도를 낮춰서 높여야 돼. 그러려면 발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예를 보세요. 여러분, 300켈빈일 때 평형 상태와 400켈빈일 때의 평형 상태예요. 여러분, 얘 300에서 400으로 온도가 높아진 거지. 그죠? 온도가 높아지니까 정반응이 우세했나요? 역반응이 우세했나요? 이거 개수를 세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온도를 높였더니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어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어요? 뭐가 우세했죠? 정이 우세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300켈빈에서 누구를 얘를 기준으로 한번 세볼까요? 누구 기준으로 개수를 세도 상관은 없는데 A, B가 이놈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원래 300켈빈일 때 6개 있었는데 400켈빈이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로 온도가 높아지니 얘 개수가 줄었어요. 온도가 높아졌더니 정반응이 우세했던 거야? 역반응이 우세했던 거야? 여기 우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온도를 높였더니 생성물이 줄었어? 여기 진행됐다는 소리죠. 그럼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우세했다? 즉 역반응이 흡열이었다? 발열이었다?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을 했대요. 그죠? 역반응이 흡열이었던 거죠. 낮추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역반응이 흡열이니까 정반응은 발열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반응이 흡열이면 정반응은 발열이죠. 온도를 높이니까 역반응이 우세했어. 아, 역반응이 흡열이구나. 온도 낮추려고 한 거구나. 정반응은 발열이네. 이해합니까, 요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 다음 이 반응의 평형상수. 여러분, 제가 아까 평형상수는 뭐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 기억나요? 아까 앞 시간에 평형상수는 뭐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 평형상수는
얘에 의해서만 변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 농도와 압력은 평형상수에 아무런 영향을 못 주고요. 온도만 상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잘 보세요. 평형상수라는 게 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반응 같은 경우 온도를 높였더니 역반응이 우세해지잖아요. 여러분, 역반응이 우세하면 생성물의 양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역반응이 우세하면 반응물의 양은 늘죠. 그럼 분자가 줄고 분모가 늘면 평형상수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즉, 이 반응은 온도가 높아지면 역반응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역반응이 우세하고 역반응이 우세하면 반응물의 양이 증가, 생성물이 감소하면서 분자가 작아지고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평형상수값 K는 작아집니다. 온도가 변할 때만 평형상수가 바뀌는 거예요. 농도나 압력이 변할 땐 안 바뀌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7번. 여러분, 이거 암모니아 만드는 반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다? 얘 발열 반응이란 소리예요. 정반응 기준 발열이에요. 암모니아를 어디에 쓰는지 알아요? 이거 공장에서 실제로 이 반응을 시켜서 우리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거든. 이 암모니아는 어디에 쓰는 물질이냐면 비료, 농사 지을 때 비료 만드는 데 쓰는 애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비료 만들 때 이 반응으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얘는요, 내가 질소랑 수랑 넣었어, 공장에서. 막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됐어요. 이게 100% 다 반응하여 암모니아가 되냐? 안 돼요. 왜냐면 역반응도 있기 때문에 100%가 사실 안 돼요. 그러면 100%다 암모니아가 되진 않더라도 최대한 정반응을 많이 일으켜서 암모니아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되돌아가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최대한 정반응을 우세하게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럼 이 반응에서 정반응을 우세하게 해서 암모니아를 최대한 많이 얻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수득률이라 그래요. 얼마나 암모니아를 얻냐? 수득률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정반응을 우세하게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첨가해서 정반응을 우세하게 하고 싶어. 뭘 첨가하면 돼요, 여러분? 정반응을 우세하게 하려면 무엇을 더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얘를 더 넣으면 쟤네를 줄이려고 정반응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더 넣으면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즉, 질소나 수소를 더 넣으면 얘네를 줄이려고 정반응을 막 더 우세하게 해요. 그럼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아니면 압력을 변화시켜서 만약에 암모니아를 더 많이 얻으려고 하면, 자, 여러분, 지금 얘네 개수를 보고 대답해봐요. 압력을 높여야 암모니아를 많이 얻겠어요? 낮춰야 암모니아를 많이 얻겠어요? 얘네 지금 정반응을 많이 해야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정반응하면 분자수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여기 1, 3, 네 분자 반응시켜 두 분자 만드는 반응이기 때문에 얘 정반응하면 분자수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정반응 많이 시키고 싶으면 압력을 높여야겠니? 낮춰야겠니? 낮춰요? 압력을 낮추면 높이고 싶으니까 분자수를 늘려야 돼. 그럼 역을 해요. 나는 정을 많이 시키고 싶어요.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반응을 빨리 일으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분자수를 줄이려면 압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낮춰야지? 분자수를 얘가 막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압력을 변화시켜서 암모니아를 많이 얻고 싶다면 압력은 높여야 돼요. 그래야 분자수가 줄어드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온도를 높여서, 온도를 높이든지 낮추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온도를 바꿔서 암모니아를 많이 얻고 싶어요. 그럼 높여야겠어요? 낮춰야겠어요? 자, 힌트. 얘는 정반응이 발열이에요. 그럼 정반응을 많이 일어나게 하고 싶어. 암모니아 많이 만들어지게 하고 싶어. 온도를 높여야겠습니까? 낮춰야겠습니까? 낮춰야 돼. 그렇죠. 왜냐면 정반응이 발열이에요. 온도를 낮췄어. 아, 높여야지. 발열 반응을 막 하겠죠? 정반응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야 발열 반응을 막 하려고 정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어내요. 무조건 싫어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이유는 쓸 수 있죠? 압력을 높여야 분자수가 줄어드는 정반응이 우세한 거고요. 왜냐면 낮춰야 되니까. 온도를 높이면 어머, 온도 높였다고 썼어. 온도 낮춰야지. 미쳤나봐. 낮춰야죠. 온도를 낮춰야 발열 반응, 정반응이 막 우세하게 일어나서 암모니아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왜? 온도를 낮추면 높이고 싶어 하니까. 발열을 해야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괜찮죠? 그럼 이제 8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내가 기체 B를 첨가했어요. 여러분 여기 기체를 추가했으니 압력이 높아진 건 당연하고, 자, 중요한 거, 내가 B를 더 넣으면 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B를 더 넣으면 정반응이 우세할까? 역반응이 우세할까? 그죠? B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늘어난 거 싫어. 줄여야지. 역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역반응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이 다음에 역반응이 일어나니까 압력이 줄어드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역반응이 일어났더니 분자수가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역반응이 일어났더니 분자수가 감소했다. 즉 반응이 이렇게 가니까 분자수가 줄었대요. A와 B 중에 누가 큰 수라는 뜻입니까? 역반응이 일어나면 분자수가 줄어들어요. A, B 중에 누가 큰 수예요? B가 큰 수라는 얘기죠. 즉 A와 B의 크기 비교,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유를 쓰라 그러면 뭐라고 써야겠어요? B를 첨가하면 역반응이 우세했어요. 근데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더니 분자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아하, A가 B보다 작은 수로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기 일어났더니 수가 줄었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기를 봅시다. 온도를 낮췄더니 분자수가 막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됐어요. 여러분, 분자수가 늘어났다는 건 정반응을 했다, 역반응을 했다. 우리 A보다 B가 큰 수라는 건 확인을 했잖아요. 분자수가 늘었다는 건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됐다. 정이에요, 여기에요? 정이 진행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온도를 낮췄더니 정반응이 우세했어? 정반응이 발열이란 소리입니까? 흡열이란 소리입니까? 온도를 낮추면 발열을 해야 돼요? 흡열을 해야 돼요? 온도를 낮췄으면 높여야죠. 발열을 해야죠. 정반응이 발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응을 막 진행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의 정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그 이유가 뭐야? 온도를 낮췄더니 분자수가 늘어나는 반응으로 분자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말이 안 될까?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분자수가 증가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반응이 우세하였다? 정반응이 우세하였다는 얘기잖아요. 왜 온도를 낮췄더니 정반응이 우세했을까? 정반응이 발열이기 때문이죠. 이해했어요? 다음 T2, T3 구간의 평형상수 여기에요. 여기 T2, T3 여기. 그리고 T4, E의 평형상수 여기에요.
여러분 이 사이의 온도를 내가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평형상수가 바뀌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평형상수가 그대로 유지해요. 왜냐면 온도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온도를 바꿨으므로 여기랑 여기는 평형상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어요. 정반응이 우세했다는 건 얘가 줄고 얘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즉 분모 줄고 분자 증가했다는 얘기죠. 평형상수는 A가 분모고 B가 분자니까는 분모가 줄고 분자가 늘었으니 이때와 이때의 평형상수 중 누가 커요? T4가 큰 거예요. T4일 때 평형상수가 더 커진 거예요. 왜냐? 온도가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반응이 우세했고 반응물이 감소하고 생성물이 증가하지 않았겠어요? 반응물이 감소, 생성물이 증가, 그럼 평형상수 값은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정반응이 우세해지면 K값이 증가하고요. 역반응이 우세해지면 K값이 감소하는 거죠. 오케이? 온도가 변할 때만 평형상수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 자, 그리고 T4 이후 기체 A를 만약에 더 집어넣으면 당연히 평형은 이동해요. 여러분 기체 A 첨가하면 어느 쪽 반응이 우세해져요? 봐봐요. 기체 A를 첨가했대요. 어느 쪽으로 우세하겠어요? 정반응. 아니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게? A를 첨가해서 얘가 늘었잖아요. 느는 거 싫어. 줄여야죠. 그럼 정반응 해야죠. 무조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이해 안 돼? 이해돼? 정신 차려요. 그러면 기체 A를 첨가하면 평형은 정반응 쪽으로 이동을 하겠구나.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번에 다음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생성물 C의 수득률. 이 그래프를 잘 보세요. 얘 압력을 높이니까 수득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얘는 압력이 높을수록 무슨 반응이 우세하구나. 수득률이 높다는 게 누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A, B, C 중에. C가. 그죠? C가 많이 생겨야 수득률이 높은 거죠? 근데 압력을 높였더니 수득률이 올라갔어. 압력을 높이니까 정반응이 우세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압력을 높이면 반응은 어떤 쪽으로 진행하더라? 압력을 높였어요. 그럼 낮추고 싶어. 어떻게 해야 낮아지죠? 분자수를 줄이는 쪽으로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반응에서 압력을 높였더니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정반응이 일어나야 분자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즉 이쪽의 개수보다 이쪽 개수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 3번 답이 나와요. 정반응 개수보다 역반응 개수가 반응물 개수보다 생성물 개수가 작다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압력을 높였을 때 분자수를 줄여야 되니까 정반응을 진행시켰지 라는 뜻이에요.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압력은 높아질수록 지금 이게 어떤 온도든 간에 여러분 어쨌든 높아질수록 압력이 높아질수록 수능이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이 높아지면 정반응이 우세한 거고 이번에는 온도를 보세요. 온도. 여러분. 같은 압력일 때 온도가 어떨수록 지금 낮을수록 수득률이 올라가는 거 보여요? 온도는 낮아야 정반응이 잘 됐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압력은 높을수록 정반응이 잘 되고 온도는 낮을수록 지금 정반응이 잘 됐어요. 그러면 왜 온도를 낮출수록 정반응이 잘 됐을까? 온도를 낮춰야 정반응이 우세하다? 즉 정반응이 발열이다 흡열이다? 발열이다. 그렇죠. 정반응이 발열이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높여야지 정반응을 막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구나. 그 이유 온도가 낮을수록 수득률이 높잖아요. 즉
수득률이 높다는 건 온도가 낮을수록 정반응이 우세했다는 얘기죠. 아, 낮추면 높이려고 발열 반응을 했겠지. 정반응이 발열이구나. 이렇게. 감 왔어요? 그러면 결국 수득률을 최대한 올리고 싶다. 무슨 얘기냐? 정반응을 최대한 많이 일어나게 해서 얘를 많이 얻고 싶어요. 그럼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낮춰야 되고. 압력은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온도는 낮을수록 좋고 압력은 높을수록 정반응을 많이 해서 C를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일단 요 값이 마이너스라는 게 정반응이 발열이라는 의미라는 건 기억하시죠? 정반응이 발열이란 뜻이에요. 평형에 도달했을 때 지금 여러분 가처럼 얘네 평형에 이미 도달을 했었는데 가에서 뭔가를 변화시킨 거야. 지금 딱 봐도 그래프 봐라. 가에서 뭘 바꾼 것 같아요? 갑자기 수소가 빵 늘어난 거 보여요? 뭐 한 거예요? 가에서. 왜 수소가 늘었겠어요? 가에서 수소를 더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의 양만 빵 늘었죠. 수소를 더 집어 넣었더니 정반응이 우세했겠어요? 역반응이 우세했겠어요? 넣었어. 수소가 늘었어. 그럼 줄여야지. 늘는 거 싫어. 어떻게 하겠어? 정반응을 막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수소 넣고 난 이유 얘네는 줄고 얘가 늘어요. 정반응이 우세해서 반응물이 줄고 생성물이 는 거예요, 지금. 왜? 늘어난 수소를 줄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유 반응은 정반응이 우세하다. 수소를 줄이기 위해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나에서는 무슨 조건을 변화시켰을까인데 여러분 잘 보시면 나 이후 얘는 줄고 얘네가 늘어요. 나 이후에 무슨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역을 우세하게 진행시켰어요. 그럼 나에선 대체 뭘 바꿔줬길래 역반응을 진행시켰을까요? 이게 역반응이 우세해지려면 뭘 변화시키면 좋을까요? 역반응을 시키고 싶어.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어? 뭘 바꾼 걸까요? 만약에 NH3의 양을 바꾼 거면 이 점에서 NH3 양이 확 늘든가 확 줄든가 뭔가 그래프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 양 자체는 반응이 진행되기 전에는 지금 변하지 않았어요. 온도를 어떻게 해준 걸까요? 자, 여기 우세하게 온도를 낮췄을까요? 자, 여러분 정반응이 발열이에요. 그럼 역반응은 흡열이었겠죠? 역반응이 막 진행됐다는 건 온도를 낮추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왜 낮추고 싶었겠어요? 높아졌으니까. 높아졌으니까 낮추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온도를 증가시킨 겁니다. 흡열이 막 진행됐어? 왜? 온도가 높아졌으니 낮추려고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가는 수소를 넣은 상황이에요. 수소 넣었다고 평형상수 바뀌어요? 이때는 평형상수에 변하지 않아요. 평형상수 변화 없고 나는 온도를 높였으므로 평형상수 변화가 있어요. 자, 얘 온도 높이면 역반응이 우세해요. 역반응이 우세해지면 평형상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평형상수는 반응물 농도분의 생성물 농도거든요. 근데 역반응을 진행시키면 생성물 줄고 반응물이 늘죠. 평형상수가 그렇죠. 줄어요. 이때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평형상수가 감소합니다. 이유는 가는 농도가 수소의 양이 변한 건데 이거는 평형상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조건이고요. 얘는 온도가 낮아져서 역반응이 우세해졌기 때문에
평형상수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써시는 거죠.